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청산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겪게 됐던 정말 이 한순간에 내란 청산이 결코 간단하게 한 번에 깨끗하게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좀 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던져준 것이 사회 대개혁의 과정이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등장했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우리 진시영 교수님 모두 발언 좀 부탁합니다. 예, 5분 주셨는데 하여튼 뭐 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내란 청산보다 더 큰 게 사회 대개혁이죠. 상당히 큰 개념이고요. 네, 사회대개혁이 등장하게 된 거는 일단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았고 우리 헌정질서가 위협을 받았고 그래서 헌법질서, 헌정질서를 되새우고 민주주의 다시 복원하는 이게 이제 내란 청산이었잖아요. 근데 내란 청산에 우리가 이제 뭐 빛의 혁명에서 추운 겨울 이번에는 또 지난번 2016, 17에 이어서 이번 겨울도 아스팔트 바닥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민주주의, 정치 민주주의나 경제 민주주의 이런 거를 요구하는 세력만 있던 게 아니라 87년 이후에 우리 한국 민주주의를 추구해 오면서 우리 너무 큰 거대 담론에만 빠져서 정치 민주주의만 외치고 경제 민주화만 외치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에 빛의 혁명, 그 다음에 지난 촛불 집회도 그렇고 길게 보면 광우병 때부터 청소년들이 촛불 들고 나오고 이번에 눈먼법 들고 나오고 했는데 이 우리 사회 소수자들이죠. 이분들이 결합된 거. 그래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세력, 민주화 운동 세력들, 민주주의 세력, 그 다음에 민주화 시대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수자들, 성소수자, 여성, 청소년, 이런 뭐 장애인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다각도로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사회대개혁이 왜 내란 청산보다 더 큰 거냐면 내란 청산은 윤석열 정리하면 되죠. 민주주의 복원과 헌정질서 회복하면 되는데 사회대개혁은 우리 시민사회단체 그 다음에 빛의 혁명 세력들이 요구한 사회대개혁 요구사항은 87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치민주주의를 전체적으로 민주화하고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민주주의를 이루고 경제민주화, 경제적 평등을 아직까지 갈 길이 좀 있지만 그러한 그 어찌 보면은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그 빛과 명암, 흑백 이 빛과 명암, 이 그림자 사이에서 그림자 쪽에 있었던 많은 세력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달라, 내 정체성을 인정해달라, 내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 이런 것들이 있던 거죠. 근데 이런 사회 대개혁 요구가 어떻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소수자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중첩적으로 무시해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제를 되게 장기적이면서도 이번에 좀 상당히 동력을 받아서 추진해야 된다. 그런 의도에서 사회대개혁이 이번에 상당히 강하게 등장을 한 것이죠. 22페이지를 보시면 그 사회대개혁을 위해서 당장정치의 주역들과 제 정당, 이제 민주개혁 진보 정당들이죠. 이 정당들이 공동선언을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광장에서 빛의 혁명을 한 세력은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시민들, 그냥 소수자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제가 그 밑줄을 좀 걸었습니다. 광장 연합정치 시대를 좀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대의민주주의, 정치인들에 의한 정치는 아니라는 얘기죠. 벌써 처음에 선언을 하는 것이죠. 선언한다 예전에. 내란 당연히 법적 책임, 진상규명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정치개혁이 들어가죠. 대통령 결선 투표제, 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성을 확보하는 거. 이거 이제 준연동형, 이 줄자 빼라는 거예요. 연동형 100% 연동형으로 가고 비례도 고작 53명에서 더 줄여가지고 이러지 말고 한 100명 정도 더 늘리고 이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도 진보정당도 원내 법안이 들어가게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치혁명 세력 중에 군도 진보정당 세력들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국민참여는 개헌해달라. 그 다음에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지난 12월 15일 날 국무총리 산하에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발족을 한 거죠. 그다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택, 교통, 식량, 에너지, 공공성을 확보해달라. 기후 문제 해결하자. 검찰개혁 들어가고 불평등 해소. 그다음에 복지 확대, 재벌 개혁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분들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 대개혁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권, 다양성, 이게 이제 명확히 들어가는 거죠. 소수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동 문제, ILO 기준이 아직 못 미치는 그런 노동법 문제, 그 다음에 농민, 소득 문제, 이런 것들, 균형발전, 지방분권 당연히 들어가고, 방송개혁 들어가고, 남북평화협력, 식용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역사적인 정의를 다시 세우는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전면에 보상이 됐죠.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 교육개혁 문제, 청소년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빛의 혁명을 주도했던 우리 시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근데 이 시민들은 그냥 시민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세력, 여태까지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에 살아있던 우리 시대, 우리나라의 소수자들의 목소리였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페이지 들어서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너무 많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응급환자가 들어왔어요. 이게 뭐 윤석열이가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놓고 나갑니다. 응급환자를 일단 수술해야겠는데 수술하다 죽을 것 같아. 네, 개혁을 하자니. 그러니까는 일단 살려놓는 거죠. 일단 기력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죠.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다수가는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지금 회생절차, 어찌 보면은 기초체력을 좀 키우고 있는, 경제도 좀 회복하고 외교 문제도 좀 실용외교로 좀 돌리고, 이 군기 빠진 공무원들, 그렇죠? 업무보고에서 군기도 좀 작고, 이래서 좀 피도 돌게 하고, 피도 맑게 하고, 기초체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했던 개혁에 나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여기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지. 기초체력을 회복하는. 약간 주식 올리고, 이런 쪽에 외교 잘 되고, 그렇죠? 대기업들 잘 돌아가서, 반도체 특수가 와서 대한민국 수출이 잘 되는 것 같고, 잠재 성장률도 뭐 1%까지 떨어지고 2%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가시효과가 막 생기거든요. 여기에 만족하고 민주당이 내란 청산으로 국민이 몰고 가면서 여기에 빠져버릴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87년 이후에 아니면 건국에 축적이 쌓여왔던 이런 대개혁적인 것들을 그냥 놔두고 갈 거죠. 아니면은 하는 것처럼 흉내만 내다 갈 겁니다. 아니면 하고 싶은데 또 공격을 받아서 힘을 잃어서 동력을 상실해서 못 해버릴 건지. 지금 이런 상황이 저는 좀 근접해 가지 않나. 20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그 사회대기업 공동선언문 내용 두 번째 문장이죠. 이것과 좀 약간 다르게 가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이미 있습니다. 일본과의 과거사 청산 얘기가 아까 공동선언문에 있었는데 그 부분과는 좀 다르게 갔어요. 한미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그거의 합조직으로서의 한일관계를 지금 잘 챙겨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외교 문제에서 역사 문제 이런 것들은 약간 후순위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술을 위해서 환자 기초체력을 쌓는 건지 아니면 개혁이 뒤로 간 건지 이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복지 강화인데 이번에 뭐 경제 정책 논의하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복지가 약간 후순위를 밀린 듯한 이거 기초체력을 위해서 수출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또 미래 신산업 그렇죠? 이런 걸 뭐 어떻게 키워내야 되는지 AI죠. 이런 쪽에만 너무 빠져가지고 일단 복지가 후순위로 약간 빠지는 듯한 분위기. 그 다음 개헌은 아직까지 좀 후순위로 밀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4년 전에 이제 결선 투표제 대통령. 남북 관계는 지금 상당히 뭐 대결이 딱 걸려있는 북한이 저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안 썼지만은 원고를 좀 일찍 줘. 지금 검찰 개혁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왜 정부에서는 저런 안이 나오고 저런 법안이 나오고 이것도 민주당이 토스해서 민주당이 들고 일어나고 왜 이런 쓰리 쿠션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궁금한 거거든요. 왜 대통령과 수석, 청와대에서 해결을 하지 않고 정부가 해결하지 않고 민주당한테 왜 토스를 하는지.
그럼 국민들이 촛불 그다음에 비치혁명 세력들이 그렇게 원하는 검찰개혁 완수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지금 보면 이게 사회대개혁 합의문과 좀 다른데 이런 지금 약간 의아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일단 급한 부분 꺼야 되고 기초체력 회생해야 되니까 지금 봐주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저도 궁금한 상황. 진짜 기초체력 교서 나중에 대수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이 정도로 끌고 가면서 정권 재창출 쪽으로 가는 거지. 왜냐면 주식 오르고 소득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좋게 나가는 거거든요. 외교관계 좋아지고. 그리고 사회대개혁 분야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쉽게 해결될 분야는 아니거든요. 상당히 중장기적인 과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찌 보면 세게 밀다가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후폭풍 맞을 수도 있고 왜 개혁이 필요하면 후폭풍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이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발제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을 먼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 어떻게 살아남을까만 남아있을 거다. 살아남는 자와 강한 자다. 살아남지 못하면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도돌이표겠죠. 도돌이표 안 만드는 것 정도만 해도 대한민국은 상당한 진전을 할 거다. 이렇게 믿고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 말은 2030년에 정권 재창출.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쉬울 것 같지 않은 거죠. 사회대개혁은 멋있게 해가지고 정권 재창출 그때 할 수 있을 가능성 굉장히 낮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천천히 가는 겁니다. 사회대개혁 저는 누구보다도 바라고 하고 싶죠. 한 번에 끝내버리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게 한 번에 끝내는 작업들을 수많은 유럽 국가들, 미국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미국이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미국이 좋은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과거의 우리보다 좋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유럽의 어떤 나라들, 지금 그분들이 한치는 나라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주주의가 얼마나 약합니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늘에서 떠있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땅에 다 있는 거죠.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입는 정치예요. 그게 저는 민주주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유연한 생각들을 조금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시대정신 이라고 하는 것들을 뭘로 정해야 될까, 이 고민이 되게 좀 많이 필요하다. 저는 2017년에 그 고민을 대단히 진지하게 한번 했었고,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망쳐놨죠. 지금도 같은 고민을 시계를 다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도 간단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보수 정치를 하는 것을 스톱시키자. 저는 그게 유일한 목표일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목표여야 되는데 그 목표조차도 도달하기 어려운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 그 목표를 도달하려고 했다면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예우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 많은 인적인 접합의 과정들이 아마 오래전부터 일어났어야 되겠죠. 대선 과정에서 일어나고 지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나서 정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 말도 안 되는 정당이 쪼그라들 때 쪼그라들어서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낼 수 없을 정도에까지 갔을 때 그때는 여유가 생길 겁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까지 여유로운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아니지 않을까. 어느 순간인가 장동익이 쫓겨나든지 이준석이 또 구슬 깨는 복주머니를 들고 와서 뭘 설칠지 모르지만 또 그들이 앞에서 꼬리 안 떨어서 절하고 언제 살아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대개혁은 정말 바라고 가야 될 길이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그나마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사회가 되려면 그 사회대개혁에 가는 속도들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고 우선적으로는 살고 봐야 돼요. 그 말은 나쁜 놈들이 와서 더 설치는
왜냐하면 모든 국제 환경, 모든 정치의 환경들은 그런 놈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유화히 막고 최소한의 우리 삶의 긍정적인 조건들을 만들 건가. 저는 이게 아마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여야 되지 않을까. 그것조차도 달성하기는 저는 유하지 않다. 그런 과정에서 뿌리 깊은 암을 차단해서 자르고 하는 대수술이 어떤 걸 가능하게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 아니 뭐 토론에 꼭 필요하신 대단히 논쟁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답변을 좀 하시고.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회대개혁이 뭘 바로 이렇게 뭐 혁명하듯이 하루아침에 공격적으로 통과 먹듯이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아까 그 페이지에도 저도 잠깐 썼지만 20페이지 보면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이 사회대개혁 요구 합의문까지 해고 총리사안위원회까지 만들었잖아요. 합의를.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버려놓지 말고 후순위로만 던져놓지 말고 변명의 거리가 되지 않게 착실하게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들이 끌고 가야 된다. 시민사회가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 최근에 말씀 딱 맞죠. 살아야죠. 안 살고 죽으면 저는 다음에는 더 센 극우 정부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토론에 갔는데 교수님들한테 제가 사회보다가 여쭤보니까 6분 중에 5분이 이재명 정부 까딱 잘못하면 극우 정부 온다. 5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유럽도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미국도 정리하고. 우리는 뭐 우리가 비철경을 통해서 끌어내렸지만 민주주의 다시 보호하고 헌법 다시 살려냈지만 헌정 질서를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게 갈 때 같기도 하잖아요. 국민들이 항상 깨어있는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험이 분명히 있는 거고, 대통령은 분명히 살아남는 게 지금 문제겠죠. 살기 위해서 본인이 뭐 본능적으로 한 전략적으로 움직일 텐데, 제가 이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 28페이지까지 써놓은 내용, 이 부분은 우리 그 촛불 집회라든지 비창명 세력이 좀 민주당과 그다음에 이제는 청와대 이분들의 생각, 잘못된 생각이나 오파 이런 것들을 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같은 생각할까요? 죽으면 끝이다, 사는 게 목표다 이럴까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목도했던 몇몇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써놓은 게 그겁니다. 17페이지 보면 국민주권 정부인가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네. 비체혁명은 국민들, 해에 있는 시민들이 나가서 한 건데, 같이 한 건데, 시민들의 목소리, 사회대개혁 합의문은 지금 딜레이 돼서 후순위로 빠졌잖아요. 그러면 국민주권 정부인가 아니면 그 마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어찌 보면 자기들끼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은 다 뒤로 내친 거거든요. 이게 되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위기에서 위기 때마다 구해냈으면 또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어요. 교역정당인가요? 이번에 뭐 공천 돈 받아먹고, 그렇죠? 짬짬이 자기들끼리 누구나 형 동생 하면 그리고 또 안 나오면 버티잖아요. 그죠? 제명시켰더니.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 하는데 또 말짱한 중대선거고 다시 쪼개가지고 국민의힘이랑 둘이 또 2인 선거제를 또 만들려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나 군소정당들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2인 선거고 쪼개지 마라. 중대선거로 가라. 기초의회 원래대로 더 많이 만들고 비례도 정적 수요 10% 말고 30%까지 끌어올려라 얘기를 하잖아요. 왜? 비체혁명에 군소진보정당도 열심히 했잖아요. 민주당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다 뭉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다른 생각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기득권 뺏지다는 거, 자기들이 밑에 기초의원들 군기 잡는 거, 돈 받는 거,
국민의힘은 덧서가 문드러졌지만 민주당도 할 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 필요는 있다.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 그 과제나 이제 사회대개 과제는 지금 두 분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현실 속에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주당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회대개혁의 순위가 비록 미루고 우선 지방선거를 지금 돌파해 나가는 것이 아마 제일 중요한 목표. 아까 우리 나왔지만 까만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자관 선거부터 이기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촛불혁명에서 앞서 나왔던 이제 비율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 말고 또 많은 다른 정당, 진보정당을 포함한 많은 정당의 지지자들이나 또 많은 국민들은 단순히 눈앞에 정치 세력이 바뀌는 교체하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 이거 당장 성공해야 된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러나 그 방향을 지향을 끊임없이 좀 나아가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이제 끊임없이 외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게 이제 사실상 같이 이쪽 진영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이 문제는 힘들고 또 누군가 그랬듯이 어찌 보면은 한국 정치가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딱 보수의 본진이 돼버리고 사회대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진보 진영을 이렇게 이루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멋있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거기까지 가는 길이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우리가 지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그런 시점이겠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사회대개혁의 과제는 부산 선거와는 지금 일장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사회대개혁 쪽은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 질문을 보태서 여기 그 답을 하실 때 보태서 하자면 부산의 선거판도 없이 부산의 선거판도 이제 시장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의 다른 정당 시민단체하고 전부 손잡고 이 사회대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진영을 이루었듯이 부산시장 후보도 역시 물론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는 당연히 지지할 것이지만 그 외의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을 다 묶기 위해서 부산의 부산도 계획해야 될 게 많고 행정관료도 지금 계획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치고 나갈 그런 어떤 약속 같은 걸 한다면은 부산 선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대다수 부산 시민분들이 아마 사회대개혁이 뭔지도 모르실 거예요. 여기 이제 와 계신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이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사회대개혁을 좀 알고 계시고 팔로우하고 계시고 이러는데 저는 이게 부산에서 표가 왔다 갔다 하고 동원되고 이런데 전혀 무관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 같은 이런 시민단체들이 협약서들이 밀어요. 후보들한테 밀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공동 합의문이 있으니까요. 공동선언문이 있으니까 여기에 기초해서 부산판 공동선언문 협의문을 요구해야죠. 시장보다한테 요구하고 오케이 받으면 그걸 이제 시정해서 시내에서 어떻게 이거를 행정부처로 제도화를 하고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또 의회는 어떻게 이걸 서포트할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약속을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쪽 국민의 후보도 보내고 후보들한테 다 보내고 옛날 오거돈 시장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민관협치라든지 민주시민교육 이런 여러 가지 협약문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공동의 목소리로 좀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 네. 자, 이 주제로 괜찮으시죠? 네. 특별히 이 주제를